네, 5월 19일 월요일장 우리 시장 개장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37%, 코스닥도 0.68%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 매도 우위 양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실 우리 시장 좀 우려했던 것보다는 낙폭이 크게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일단은 하락으로 출발했어요. 그래서 네. 하락 출발은 저희가 이제 장시작 개장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하락 출발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제 낙폭이 좀 크지 않을 거라고도 예상을 했었고요. 그 부분들도 역시 시장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올랐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를 월요일 날 좀 탔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전혀 타지 못했고, 하락으로 먼저 출발했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의 그 반등폭이 아직은 크진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그동안 이 국가의 부채라든지 재정 적자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많이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로 인해서 그 전에 앞에서도 다른 신용평가사들은 하락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무디스의 하락은 사실 굉장히 좀 특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 자체는 분명히 악재고요. 이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달러가 또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 전부터 다른 신용평가사들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낙폭의 그 부분들이 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중요한 건 이제 수급일 것 같은데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아직 매도가 크지는 않습니다. 50억 정도의 매도가 현재 KLX 거래소 기준으로 잡히고 있는데요. 기관 쪽도 역시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지금 현재 매도 규모를 본다면 아무래도 오전장에 좀 관망을 하고 나서 오후장 분위기를 좀 보겠다라는 이제 심리일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최근에 올랐지만 사실 국내 증시가 많이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의 그 상승폭은 일부 종목들은 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들이 많이 쌉니다. 여전히. 그래서 이렇게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 다시 또 올라가게 된다면 이렇게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갈 때는 많이 떨어졌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이걸 좀 약간 공포 분위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번에 조정을 인해서 다른 종목들이 또다시 움직이겠구나. 그럼 다음에 올라갈 종목들은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국내 증시는 2600포인트 위쪽으로 올라갔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2600포인트 위쪽에서 한 번에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이 조정은 2600포인트 또는 2600포인트를 좀 내려가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를 오히려 좀 기회로 삼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좀 미치는 영향이 그래도 제한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2,600포인트를 좀 지켜줄 수 있을지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 전에도 좀 잠깐 살펴는 봤지만 지금 정책 테마주로 같이 엮이고 있는 태양광 쪽으로 굉장히 좀 잘 가는 흐름이었잖아요. 네. 역시나 지금 장 후에도 출발하고 너도 굉장히 태양광 쪽으로 잘 가는 흐름인데 풍력 에너지 쪽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SK 오션 플랜트도 잘 가고 있고 CS 윈드도 지금 7% 강하는 흐름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풍력 에너지 좀 미래에 대한 먹거리 쪽으로도 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여기서요. 만약에 태양광 종목들만 움직이고 풍력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그 IRA 쪽에 대한 그 태양광 보조금 축소 이게 호재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풍력과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결국엔 신재생 에너지들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아마 어제 대선 토론회를 보셨다면 아실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대선에 대한 그 영향들이 국내 증시에 가장 많이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후보의 지지율이 또 높은 그런 후보의 말 한마디가 결국은 주가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키우겠다는 이야기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원전 쪽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과 그리고 그 중에서도 SMR 쪽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오늘 주가 올라갈 때도 원전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일진파워라든지 금양그린파워 이런 그 소형 원전 쪽이죠. 관련 종목들이 상승폭이 좀 아침부터 좀 크게 나왔어요. 거기다가 풍력과 태양광 역시 이제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어떤 그 성장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이 있어서 올라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과거에도요. 이런 특정 이제 정책과 관련해서 풍력주라든지 뭐 태양광주들이 상승을 크게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상승은 풍력 쪽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풍력 관련주들의 경우에는 정책적인 기대감으로 충분히 바라봐도 괜찮지만 단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단기 급등락이 좀 있기 때문에 매매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이미 갖고 계시다면 조금 반등 나왔다고 해서 먼저 빠르게 팔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 더 끌고 가시면서 이익을 키워가는 전략도 저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태양광이랑 풍력 같이 가고 있다는 거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동반적으로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성장성보다는 새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큰 상황이다라는 점까지 포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에 되게 못 갔었던 그 알테오젠 있죠. 알테오젠이 굉장히 또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 실적도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는 지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리스크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흐름인 걸까요? 근데 오늘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멘텀 놓치지 않고 바라봐도 괜찮을지도 궁금해요. 일단 지금 제약주 같은 경우에는 큰 이제 그 문제가 좀 네. 있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단 약가 인하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약품 가격에 대한 또 이 관세를 아직까지 매기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한 정책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종목들이 수혜일까 피해일까 이런 구분이 사실상 쉽게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의약품 쪽이 다 피해다 또는 일부는 수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일부의 수혜라고 얘기했던 건 결국 이제 복제약과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은 또 수혜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약 가격이 너무 크게 인하가 된다면 복제약 시장 역시도 결국은 복제약도 원약 이제 오리지널 원약의 그 효능으로 봤을 때는 80%에서 90% 정도까지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오리지널 원약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굳이 복제약을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내에서 미국 시장 자체가 워낙에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약 관련주들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기대감을 갖고 있던 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FDA 승인의 절차가 조금 더 쉬워진다. 물론 새로운 시작을 개발하는 회사들은 당연히 미국의 FDA 승인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호재예요. 그런데 그만큼 가격을 좀 크게 높게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 역시도 좀 문제가 되겠죠. 특히나 새로 개발된 신약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부분을 주목을 했단 말이죠. 신약 역시도 가격을 크게 떨어뜨린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도 그만큼의 예상했던 이익이 그만큼 안 돌아올 거고요. 그리고 가격 자체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악재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관세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쪽이 좀 수혜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거고 그 전에 무조건 악재다라고 해서 떨어졌던 이 하락폭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의 보상의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좀 접근해볼까? 이런 식의 투자는 조금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안에서도 좀 옥석 고르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바이오조 쪽으로도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서는 그래도 선물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도 파악이 되고 있고 지금 환율도 1,400원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 안에서의 좀 움직임 계속해서 끝까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안에서의 투자 포인트를 좀 지켜본다면요? 네. 시장의 분위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네. 이제 외국인들이 보통 수급을 많이 봐요. 네. 외국인들이 현재 국내 증시를 사느냐 파느냐. 과거의 주가는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움직였던 적들이 많아요. 즉 외국인들이 사면 주가는 올라갔고요. 외국인들이 팔면 주가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이 전혀 아니에요. 앞에서도 짚어주셨겠지만 선물 시장 되게 중요합니다. 네. 현물 쪽보다 더 중요한 게 선물 시장이고요. 선물 시장보다 더 중요한 게 옵션 쪽이에요. 옵션 시장.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생 시장이 방향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도 선물 쪽과 옵션에서 포지션만 상승으로 가져간다면 시장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반등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장은 올라가지만 종목들의 상승폭이 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선물과 옵션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그쪽에서 올리게 된다면 수급 없이 그러면 대부분 다 시총 상위주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무디스에서 신용평가 등급 하락이 나왔고요. 만약에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게 된다면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린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시장이 올라간다는 어떤 관점하에서 놓고 봤을 때는 대형주 쪽으로 포지션을 잡고 보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선물 시장 안에서의 이런 매수라는 점 좀 중요하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도 안전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대형주 쪽이 좋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신호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끝까지 잘 투자 포인트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